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기사를 보면요,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용은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인기단지의 물량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내년 4월까지 신축 분양 물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사도 많았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저기 지원을 해도 맨날 당첨되지 않으시는 분들, 그냥 통장만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 20대, 30대 신혼부부라서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자녀는 있는데 하나만 있으신 경우, 여러분들은 과연 서울 신축 아파트에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첨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좋은 입지의 물건을 몸값 주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은 입지 찾기 편이나 혹은 인서울, 인강남만이 정답인가 편을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괜찮은 입지의 물건을 구축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십시오. 네, 청약은 가점제를 실시하고 있죠. 청약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네, 그리고 부양 가족수가 35점, 이렇게 32 더하기 17 더하기 35, 84점으로 만점이 구성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15년이 되어야 32점 만점이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 되어야 17점 만점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이 2019년이니까 대략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쁨을 누릴 때쯤 통장을 만드셨던 무주택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해당이 되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어려운 거는 부양가족 수인데요. 35점 만점이 되려면요, 부양자가 무려 6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2명에다가 양가 부모님 4분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한 명당 5점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은 애가 2명이라고 하고요. 배우자까지 부양한다고 가정을 하면 3명이니까 일단 부양가족에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도 10년 전에 만들었고 무주택 기간도 10년 이상 유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니까 22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청약 저축 가입 기간도 10년 이상 적용을 하면 12점을 받았네요. 그래서 54점입니다. 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 점수로는 청약에 떨어집니다. 최근 진행된 서울 청약 단지의 평균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62점입니다. 62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방금 전에 그 경우에서 애를 2명을 더 낳거나 아니면 양가 부모님을 최소 2명 이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양가 부모님들 중에서 만약에 집이 2채 이상 있으시다 그러면 5점이 감점이 됩니다. 결국은 출산을 엄청 많이 했거나 아니면 무주택 기간이 엄청 길어야지만 당첨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략 15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15년의 세월이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4살에 결혼을 했어도,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26에 결혼을 했어도 15년이면 기본적으로 40을 넘게 됩니다. 30대는 서울 아파트 신축에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분양하는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에는 이미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대규모로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분양하는 곳은 3기 신도시처럼 외곽지이거나 경기도 외곽이거나 이럴 것입니다. 네, 서울 입지가 좋은 곳을 재건축한 일반 분양 물건의 경우에는요,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 그러니까 조합원이라고 하죠. 그 조합원 물량을 빼고 나면 일반 분양 물량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당첨 확률 자체가 진짜 낮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운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서울 집값이 기본으로 10억은 하겠죠. 그럼 서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투기 과열 지역으로 40% LTV 제한을 받기 때문에 10억짜리 집이라면 4억 이상 대출을 안 내주니까 적어도 내 돈이 6억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죠. 6억 이상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기초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네, 강남은 10억 이상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20대, 30대이거나 신혼부부이거나 애가 한 명밖에 없는 분들은 입지 좋은 곳을 찾아서 구축이라도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당분간 청약은 깨끗하게 잊고 사십시오. 당첨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첨이 되더라도 부모님이 몇 억을 여러분들께 쾌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쾌척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몇 억씩 주셨다,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정당하게 증여를 받았는지, 탈루한 것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겠죠. 혹시 3기 신도시나 경기도의 신규 분양 물량을 노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양으로 당첨될 만한 입지는 그렇게 우수한 입지는 아닙니다. 그 시간에 그냥 좋은 입지의 물건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을 그렇다고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청약만 기다리고 계신다면 굳이 그런 노력보다 좋은 입지의 물건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